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폭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극한의 폭염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 폭염 속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진짜 피가 마를 듯한 이 더위, 갈수록 더워집니다. 내년에 더 더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년 이래, 뭐 저만 느낀 게 아니고 100년 이래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날씨가 더우면서 습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더우면서 건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늘은 시원하고 햇볕은 따가운 반면에 한국은 그늘도 짜증나고 햇볕 더 짜증나요. 아프리카 사람들 적응 못하고 지금 자기 나라로 못 견뎌서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한국의 날씨가 거의 제정신의 날씨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40도 이상이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열사병이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한 쇼크로 인해서 막 죽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다행히 누진제가 약해요. 그래서 밤에 에어컨을 켜고 자라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40도가 넘었다라는 일본의 뉴스가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도 40도 이상의 이 온도를 넘어서는 이러한 열대야를 보이게 됩니다.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약하니까 날이 아무리 더워도 밤에 에어컨 켜고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지. 한국 같은 경우는 누진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아직까지도 잡혀있지가 않아. 날씨가 더우면 유동적으로 누진세에 대한 부분을 좀 경감을 해주고 이 더위를 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어떻게 좀 만들어야지. 지들은 청와대에서 그냥 열심히 뭐 그냥 하면 그만이야? 지들만 시원하게 째면 그만이야? 뭐 우리 모두 전기세를 아낍시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이지를 하지 말고 미친놈들아 좀 제대로 이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거라고. 이 솔직히 40도가 넘어가면요 이거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솔직히 건조한 여름 날씨기 때문에 그늘은 시원하게 돼. 한국은 습하다니까 정말 짜증이 나요.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바로 리야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최고 온도가 44도고요. 이슬람 성지가 있는 메카가 약 42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우리가 8월 1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찍었습니다.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덥다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절대 정상적인 날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상기온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태풍도 안 오는 거 정말 이상기온입니다. 그리고 이 더위에 누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특히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 불가능해요. 정말 힘들어 죽습니다. 과연 이 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다 이런 생각뿐이고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이제 곧 입춘데 이거 정말 가을이 올까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진짜. 예? 어쨌든 힘드실 텐데 말복이 이제 지났나? 어쨌든 말복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복 때 한 번은 삼계탕을 드시고 어떻게든 일단 한 달은 더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9월도 거의 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의문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언론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뭐 제트 기류의 약화로 인해서 뭐 이렇게 더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에어돔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트 기류나 에어돔은요 그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현상이니까 이걸 만약에 논리로 따지고 보자면 작년도 더워야 되고 저작년도 계속 정전 이 날씨의 온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구의 온난화는 왜 생기느냐? 바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자마자 지구의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미국 하나 이 파리기후 협정에 탈퇴를 한다고 뭐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올라가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보시면 왜 파리기후 협약 탈퇴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일단 보자면 중국이 109억 7,500만 톤으로 1위고요. 다음으로 미국이 62억 3,500만 톤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제가 좀 더 최신 자료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계였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원래는 미국이 1위였는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지금은 중국이 1위를 탈환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3위 정도 이제 되고요. 이 말의 뜻은 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산업화 이후 2012년까지 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을 보시면 미국이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3위인 중국과 비교해보면 대략 2.5배 정도로 미국이 더 많은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였고요. 지금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가 감행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로 인해서 이번 세기 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략 0.3도씨 정도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기온이 1도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구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구의 약 25% 정도의 생물종들이 없어져 버려요. 지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도 물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건 마찬가지고요. 당장에 일본만 보더라도 이 노인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위 때문에. 그리고 추운 나라에 있던 나라가 저런 급속한 더위나 추위를 맞게 되면 또 그 몸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람 역시 피해를 입고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라는 게 상당히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해버린 이유는요, 미국이 바로 이 기후협약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장도 만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저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을 했던 거죠. 더욱이 트럼프 정부는요, 기후온난화가 과학적 시대의 사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열을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졌고요. 과학적 사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결국 트럼프가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했던 거는 주변 나라가 어떠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든 내 알 바 아니다. 미국의 부흥, 경제적 부흥만 위할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극한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선택을 한 트럼프, 아직도 이러한 트럼프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흘린 정보에 세뇌당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트럼프의 극이기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또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누지세에 대한 혜택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개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트럼프나 한국 정부나 똑같은 새끼들이다. 서민들에 대한 고충은 개민 눈꼽만큼도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지네들은 지네들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보입니까? 에? 돈 한 푼 못 뜯어갖고 빌빌대는 사채꾼하고 같은 새끼들이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별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 누진세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량 중에 산업용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에게만 누진세를 붙여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가? 이것부터가 이미 양아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나라님이 뭘 하든 정부가 뭘 하든 아니 우리는 그냥 시원한 여름만 보내면 된다고. 니네들만 에어컨 틀고 니네들만 시원하게 뭐 겉으로만 선풍기 트는 척하고 집에 가고 에어컨 빠방하게 틀고 니네들은 돈 걱정 없으니까 그러겠지 미친 새끼들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이것도. 어? 나도 에어컨 좀 마음대로 틀어보자, 이 개새끼들아, 좀. 웃긴 새끼들이야, 진짜. 더욱이 트럼프는 이 파리규 협정을 탈퇴해버린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관련 예산 이것까지 현재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나사에서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량을 감시하는 이 프로그램 이거 역시도 약 1천만 달러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는요, 탄소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고해상도 이산화탄소 지도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CMS, 즉 탄소 감시 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오는 2020년에 발효되는 파리 협정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각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어떠한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잡고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지 적은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트럼프는요, 뭐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은 니들끼리 잘 해보고 나는 기존에 하던 것들 내 돈 들여서 이제 안 할 거다. 내 돈 아깝다. 그 짓 왜 하냐. 한마디로 처음부터 니들이 알아서 잘 해봐. 뭐 이런 식이죠. 나는 그리고 니네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미국 경제 살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과거에 파리기후 협약 이전에는 교토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교토의 정서. 여기에 의무 이행국 대상으로 잡았던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이렇게 총 37개국이 있었고요. 이 나라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감축 의무가 있던 선진국에서조차 협약을 이행하지를 않거나 심지어 이탈하기도 해가지고 그 성과를 거의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기후 협약은 2020년 10호가 만료되는 교토의 정서,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생겨난 이러한 기후변화 협정으로서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6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러한 협정입니다. 이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보다 낮은 수준인 실제로는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이행 강제성까지 띠고 있어가지고 교토의 정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러한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협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힘들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행했던 이러한 파리 협약을 트럼프가 단순하게 미국의 이익에만 반하는 협약이라고, 오바마 정부가 그 전에 열심히 만들었던 이런 정책들, 뭐 이게 오바마 정부에만 속했습니까? 모든 나라들도 여기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모든 나라들의 염원을 다 쌩까고 많은 미국 내 기업과 시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통령 자문역을 맡고 있었던 앨런 머스크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자마자 머스크도 이 자문역을 때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더위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왜 트럼프는 지구 환경을 이렇게 작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더위를 안겨주면서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익입니다. 이익. 트럼프만의 계산된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지금까지 늘 외쳤던 게 뭡니까? 뭐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게 얘의 일단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바로 석유 재벌들입니다. 예?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얘네들 뒤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석유 재벌과 민영발전소, 중공업 분야 이런 애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파리 협정 이행을 반대해왔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압력을 넣었던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뤄왔던 그린 에너지 정책은 그냥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저런 오바마의 그린 에너지 정책을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부와 권력, 정치, 이거 다 솔직히 뭡니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에너지 기득권층, 미국의 거의 모든 권력입니다. 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정부와 정치권 이런 곳에 곳곳이 포진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에는 바로 석유재벌인 렉스 틸러슨, 이 사람이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렉서스 틸러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로 국무장관이 바뀌었죠.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이 물러났던 이유는 바로 트럼프와 이란 북핵의 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성격 차이가 극명히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절충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트럼프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너 꺼져, 너 더 이상 국무장관 하지마, 이렇게 돼서 잘렸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로 이제 국무장관이 바뀌긴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제가 타고 올라가 봤더니 석유 재벌들 뭐 록펠러가라든지 넥스모빌과 또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런 석유 재벌들의 권력이 정치권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저놈들이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석유재벌의 큰손들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석유부호인 록펠러가는 이미 미국의 상층부와 얽혀 있어 가지고 모든 결정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친서민 정책에 대한 이러한 이 경제 부흥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명분을 앞세워서 석유 재벌 산업들의 에너지 소비와 석탄 소비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결국 이렇게 날씨가 미친듯이 더운 이유는 바로 트럼프 때문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왜 이렇게 여름이 더워? 여름 진짜 짜증나네. 이게 아니고, 트럼프 새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덥게, 이렇게 여름을 보내야 돼? 그리고 정부 새끼들은 왜, 누진스에 왜 혜택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욕을 하는, 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개 덥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1시간 일을 하고 10분 이상의 휴식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고, 혹시나 속이 미스껍다던가 어지럽다던가 기운이 없고 잠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미 더위를 먹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 증상이 왔을 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햇볕에서 장시간 노출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 이러한 규칙적인 조건만 잘 지켜주시면 이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질 일은 딱히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더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여름이 걱정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도 엄청 춥다네요. 그러니까 여름이 더운 만큼 겨울도 추워진다, 뭐 이러한 계절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이번 겨울도 많이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갈수록
뭐 봄과 가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봄과 가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종들이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어차피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무조건 나만 살자, 돈만 벌자라는 식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